우리가 이걸 하면 뭐 이거 수익이 얼마나 기대됩니다. 탄소 중립은 우리 어떻게 되나요? 2050년까지 하고 문 닫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니 그럼 탄소 회사는 어쩔 거고 뭐 이런 얘기가 막 드라마인데 나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바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영국 총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영국 같은 나라가 지금 현재 미국 대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EU 의 저번 선거에서 보면 녹색당이 약간 주춤하고 그다음에 극우가 바로 부상을 하면서 또 EU도 지금 다 복잡한 상황인데 이런 어떤 이제 공백기를 타서 이제 영국이 어떤 다시 주도권을 가져가는 이런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서 이제 영국 이 총선 결과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당의 공약을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처음으로 첫 번째 2030 클린 파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뭐 해상 풍력, 태양광 이런 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다. 근데 거기서 인상적인 것은 탄소 배출이 어떻고 뭐 지구가 어떻고 이런 거 아니고 그런 내용 대신에 이제 뭐 우리가 여러분들의 전기요금을 이렇게 깎아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내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마지막에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여기는 이제 어차피 그 전기요금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니까 가스 많이 쓰면 가스 비싸니까 당연히 그러면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갔을 것이고 그러면 재생에너지는 이제 연료비가 안 드니까 얘네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면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안 통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뭐 정부 주도의 뭐 그런 것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에너지 부문의 여러 공약 가운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눈에 들어왔습니다. GB 에너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 이게 이제 그 영국 국영에너지 기업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영국에서도 이제 처음에 논란이 있었죠. 헷갈렸으니까. 그러니까 국영에너지 기업이 도대체 뭐냐? 네. 라는 이게 있었는데 이 GB에너지 국영에너지 기업은 한전과 우리나라 발전 공기업 같은 기업 직접 발전소를 만들고 뭐 공급을 하는 그런 소비자한테 직접 주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이제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투자 회사.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개발 투자 금융기관에 가깝다. 우리로 치면 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뭐 이런 거 같은 기관에 가깝다라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처음에 이슈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 얘기를 처음 던졌을 때 사람들이 다 야 정부가 이제 한전을 만드나 보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좋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GB 에너지는 새로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전 프로젝트에 그 이제 민간과 함께 지분 투자 혹은 뭐 채권 투자 뭐 이런 보통 보면 투자하는 방식이 두 가지니까 지분 또 채권 투자니까 이렇게 해서 발전소를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 발전소에서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민간 회사들은 투자를 하면 수익을 높게 요구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니까 투자 수익률이 이렇게 높이 요구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더 싼 가격에 이 발전소는 그 전기나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시민들에게. 그런 형태가 됐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우리는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뭐 왜 투자만 해서 뭐 그렇게 싸게 되겠어요 라면서 이제 공격을 많이 당했죠. 또 소수 정당 얘기인데 스코틀랜드를 독립하겠다고 하는 그 SNP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 정당으로부터 막 사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이거 근데 이 GB 에너지 본사라 그랬나? 이거 그 스코틀랜드에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노동당이 얼마나 이제 치밀한가를 알 수 있는 이제 대목인데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 두 개만 얘기해 보시죠. 글래스고. 네. 나 스코틀랜드 옛날에 갔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글래스 유명하죠. 서부에는 글래스고. 프렌치 페스티벌 열린 데가 어디죠? 퀸트를 들으면 이제 이응으로 시작하는 데인데. 에든버러? 맞아요. 에든버러. 에든버러. 네. GB 에너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스코틀랜드 본사를 두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제 판단이죠. 왜냐하면 지금 북해 에너지, 이 새로운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큰 일자리 그 상실이나 손실이 발생할 지역이 사실 이제 북해 지역의 그 석유가스 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모두 스코틀랜드에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 사라진다고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기업을 스코틀랜드에 본사를 둠으로써 우리가 스코틀랜드를 배려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참조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GB 에너지는 전 보수당 정권 시절에도
그린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녹색 투자 은행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2010년도에. 제가 거기서 잠깐 일을 했습니다. 아, 네. 거기서 뭐 약간 몇 달 월급 받는 생활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그 본사도 에딘버러에 있었어요. 아. 네. 물론 북해 쪽이 네. 해상풍력 바람도 좋고 그쵸. 지금도 뭐 해상풍력이 많이 그쪽에 개발되니까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스코틀랜드에 본사를 두는 거는 이제 굉장히 그 현명한 전략적 판단인 것이고 한국도 사실 뭐 발전 뭐 공기업들 많이 지방 이전했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에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얘네는 그럼 여태까지 국영 에너지 기업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세계 최초로만 네. 했지만 그것만이 한 게 아니죠. 의료보험도 연구에서 세계 최초로 나왔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의료보험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전쟁을 희생했는데 나라가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이제 많은 국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철, 석유, 뭐 가스 뭐 하여튼 포함하는 회사들이 전부 이제 철의 연인이라고 불리시는 대처 이제 수상이 민영화하기 전까지는 네. 전부 다 국영 기업들이었습니다. 아, 그 원래 에너지도 역시 국영, 네. 그러니까 한정 같은 게 특히 있었다. 이제 80년대까지는 석탄 화력 발전과 석탄이 주요 에너지였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전부 국영 기업이었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GB 에너지가 네. 약간 한정과는 좀 결이 다른 약간 투자 회사다라고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5년간 83억 파운드를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럼 이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거랑 이제 또 비슷한 규모로 국보펀드 조성하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내용인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투자를 하려면 재원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이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동당이 내놓은 답이 그 National Wealth Fund. 그러니까 국가 부유 펀드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다시 이제 스코틀랜드가 나오는데 네. 국회에 에너지 네.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 회사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이 펀드를 만들겠다는 거죠. 영국에는 이미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들이 있죠. 쉘, 네. 로얄 더치 쉘, 네. 영국 기업이죠. 네. 그다음에 BP, 브리티시 페트롤은 영국 기업입니다. 그들이 이제 벌어들이는 엄청난 수입을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건데. 횡재세 걷어서 하겠다? 예, 맞습니다. 횡재세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제 보수당의 공격 포인트이긴 했어요. 이미 35% 횡재세가 나오고 있는데, 계획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몇 개 이제 싱크탱크들 같은 곳에서는 뭐 부담이 한 75%가 높여진다 이건데, 지금 정확하게 몇 퍼센트 세율을 얼마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사실 노동당은 이번 공약책을 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에너지 기업들이 조금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기업에서 세금을 걷어서 조성을 하고 뭐 풍력발전 단지 짓고 하는데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아시죠? 그 황금알이라는 우리 거의 얘기 아시죠? 네. 예.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 점점 잘 될수록 석유, 가스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은 수요가 줄어들면 이분들은 사실 낼 수 있는 세금이 더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순환의 과정 속에서 세금을 점점 더 누릴 수 있는 세수가 줄어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죠. 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이제 발전 청정한 에너지원이 또 돈을 벌면 거기서 또 걷어들이면 되니까 또 이제 보완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GB 에너지라는 거는 국부펀드를 가져다가 이제 실제로 운용하는 기구고. 국부 펀드를 가져다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 계획은 알지만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한다라는 이제 총괄적인 얘기는 있는 거죠. 8 빌리언 파운드. 네. 그거에 대해서는 국부 내셔널 펀드에서 오는 게 아니고 네. 정부에서 바로 지원을 해서 일단은 초기 출자처럼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국부펀드가 조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국부펀드도 이제 바로 집권하자마자 조성하겠다고 이제 공약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무슨 성장 사다리 펀드, 네. 뭐 녹색 수출 뭐 펀드, 막 이런 거 이제 뭔가 이제 그런 녹색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펀드를 이제 뭐 정부랑 뭐 민간 금융기관이랑 이렇게 같이 해서 펀드 조성해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영국은 국부 펀드,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조성되는 형식의 그런 펀드랑. 그 뭐 이미 연구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지만 네. 핵심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얼만큼 새로운 자금이 투자가 되는 거죠. 한국에 말씀하신 그 수많은 펀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옷만 갈아입고 무늬만 바뀌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미 하기로 했던 건데 그냥 갑자기 이름 바꾸면 사람들은 이거 새로운 투자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보다
과연 얼만큼 기존에 하기로 했던 거 외에 얼만큼 더 추가로? 새로운 정부가 추가로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노동당이 이제 제시한 공포펀드는 네. 상당한 많은 새로운 자금이 투자가 되는 거죠. 2년 전에 네. 처음에 그 노동당의 에너지 공약을 했을 때는 뭐 280억, 28 빌리언을 매년 하겠다. 뭐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걸 매년 하겠다라는 경우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이제 공격 포인트에 노출될 수 있으니 이제 많이 줄였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많은 금액이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투자되는 그 자금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발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영국은 개인 주택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영국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엄청 추워요, 영국이. 집들이 옛날 집들, 또 영국 사람들은 과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단열이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단열 금액으로 따지면 재생에너지 투자만큼 많이 하는 게 가정용 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혹독한 겨울을 앞다르는데 영국 의회에 보고된 그 자료에 의하면은 추위 때문에 내일은 사망하게 된 분이 4,000명 정도가 2022년 3년 사이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가스비 무서워서 이게 진짜 안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는 이제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부분만 이제 생각을 하지만 네.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도 강조했다. 이게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최근에 나타난 주요 흐름이 탄소 무역 장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탄소 배출하면 무역할 때 관세처럼 막 돈 물리는 거. 대표적으로 유럽의 CBAM, 미국의 뭐 청정경제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국도 또 영국판 CBAM이 맞습니다. 네.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그대로 추진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저의 영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네. 정해진 바가 없다. 정해진 바 없다. 이미 영국과 한국은 자유 그 FTA가 체결돼 있어서 네. 들은 바하면 한국 정부에서도 발빠르게 바뀐 거 뭐 있느냐, EU CBM과는 차이가 뭐냐, 네. 뭐 등등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영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답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특히 지금 CBM은 그 보수당 정권에서 지금 추진을 하겠다고 2027년부터 아마 네. 적용되겠다고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영국 산업계에서도 좀 반발이 있고 그대로 추진하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특히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게 계획대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노동당도 공식적인 입장은 그거였던 것 그렇죠. 같은데. 우리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는 네. 두 당 다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시작하는 시점에 언제 할 대해서는 거냐, 뭐 구체적으로. 바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안 많은 디테일이 있다고 그쵸. 하지 않습니까? 네. 뭐 1% 아니 2% 아니야 뭐 이런 거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당장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노동당 이번 정책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가 있을까요? 이번 이제 선거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네. 공격적이고 네. 이상적인 기후 에너지 정책으로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그 유행어 있잖아요. 중꺾마. 중꺾마. 중간에 중요한 거 꺾이지 않은. 네. 포기하지 않고 네. 하면 네. 언젠가 기회가 온다. 네. 에너지 전환에 있어 비용 때문에 이게 쉽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노동당과 이런 쪽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셨던 분들은 결국은 공약에 반영되고 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기회를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높은 목표의 에너지 정책으로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한국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 특히 이제 정치라든가 이런 정부에서도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게 저는 이제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영국 기후 정책에서 그 아까 이제 탄소 예산을 기반해서 이렇게 계속 연도별 이렇게 그 경로를 그려가잖아요. 이게 되게 진짜 인상적이에요. 그 보면은 이제 걔네들이 영국 분들이랑 탄소 예산을 5년치씩 이렇게 정하잖아요. 네. 5년치씩 해서 이거 보니까 요번에 좀 남았다 탄소 예산이 그러면 이제 그 CCC 의장 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를 다음에 이월하지 마시오 뭐 이런 이제 또 레터를 쓰고 네. 막 이런 것들 우리는 막 이제 2035 만든다고 이렇게 막 분주하게 막 움직이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예전부터 탄소 예산을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에 항상 하던 대로 정권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제 내다볼 수 있는 거죠. 그 배경이 되는 거는 이제 방금 전에 이제 CCC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기후변화위원회죠. 정부에 자문을 해주는. 결국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책 의사결정에 얼만큼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영국이나 뭐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크죠. 그게 이제 굉장히 그 한국과의 차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CCC 의장하셨던 분이 이번에 이제 에드 밀리반 그분한테 발탁이 돼서 에너지 안보 이제 탄소 중립국의 행동대장으로 가셨죠. 네. 가장 이제 총괄 책임자로 해서 이제 영국 사람 좋아하는 표현 중에 미션이 있는데 네. 미션 컨트롤룸의 이제 디렉터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잘하고 있는지 감시를 다 하는 거고 네. 참조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내각이 새로 들어오고 바뀌면서 정부 각 부처에서 탄소 중립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청도 새로 생겼어요. 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좀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진정성 있게 치열하게 어떤 시스템화로 반영해서 이렇게 감시기구 같은 것도 만드는 네. 그런 게 한국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진짜 마지막인데 사실은 원래 제가 제로에너지바 처음에 그러니까 뭐 계속 얘기하고 있긴 하네요. 왜요? 좀 이게 들어가니까 좀 어때? 시청자분 죄송합니다. 제 얼굴 색깔이 좀 변했다면 예. 제가 원래 이거 제로에너지바 하던 그 초기에 막 이렇게 계속 하다가 좀 중간에 이제 관둔 게 있는데 이제 컨텐츠를 추천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무심결을 보는 뭐 책, 드라마, 영화 뭐 이런 데에서 아 여기 어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어떤 소스가 있구나라는 네. 걸 좀 같이 알고서 보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한껏 기대를 품고 제가 좀 미리 부탁을 드렸죠. 네. 많은 분들이 보셨을 영화고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죠. 네. 그 빌리 엘리엇. 네.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1980년대 중반 영국이 배경이고요. 탄광촌에 있는 소년인데 이름이 빌리 엘리엇입니다. 빌리의 소년이 우연한 계기로 발레를 접하게 된 다음에 네. 그 발레의 매력에 속 빠졌죠. 네. 탄광촌에서 있는 그런 남성들의 어떤 그런 험한 세상에서 갑자기 발레를 한다니까 네.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놀림거리가 되지만 결국은 그것을 이해를 받고 발레리노로 성장한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영화 배경이 되는 이제 84년, 85년인데요. 그때 그 영국의 이 탄광 산업이 에너지 산업이 국영화에서 민영화로 전환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백 개의 탄광이 문을 닫게 됐고, 그래서 이 영화에 있는 이 아버지도 일자리를 잃게 됐죠. 네. 당연히 이제 광부분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요. 굉장히 큰 이제 폭력 사태가 일어나서 다수의 이제 사망자도 발생을 했고요. 소위 말하는 대처 그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보면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됐던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때 석탄 사업은 무너졌지만 지금의 영국의 이제 북해에 관련된 그 석유가스 산업도 비슷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새로운 이제 길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산업의 전환에 고통이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제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시대의 변화를 팔아내는 그런 지혜가 담긴 영화라서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저도 그러면 좀 얹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저도 이제 그 비슷한 배경에서도 똑같이 스코틀랜드 그 글래스고 1980년대 배경으로 한 탄광업으로 막 이렇게 먹고 살던 지역이 이제 막 대처수장 들어오면서 또 탄광도 다 와해되고 마을이 거의 막 쇠락해가고 그 마을에 이사 온 어떤 한 가족, 이게 셔기 베인이라는 책인데요. 네. 소설입니다. 셔기 베인의 이라는 소년의 성장기예요. 그 마을에서 자라나는 소년의 성장기인데 이제 그 셔기 베인의 가족이 거의 진짜 한마디로 거지 같은 집구석이에요. 네. 다 이제 아빠는 바람피고 엄마는 막 알코올 중독이고 막 이런 집안인데 이제 그 안에서 자라난 아이의 이야기인데 탄광촌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지역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모든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 셔기 베인이라는 아이의 엄마가 항상 최악의 선택을 해요. 네.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그거 보면 막 되게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걸 다 읽고 나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저 추천하는 책이고 네. 제가 너무 재밌게 읽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비르기트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네. 아시나요?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그 비르기트 맞을 거예요. 이건 이제 최근을 무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덴마크, 이제 그린란드 뭐 그쪽 바다에서 그 유전이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추를 할 거냐 말 거냐 둬서 이제 내각 강요들이 설전을 벌여요. 우리가 이걸 하면 뭐 이거 수익이 얼마나 기대됩니다. 탄소 중립은 우리 어떻게 되나요? 2050년까지 하고 문 닫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니 그럼 탄소 회사는 어쩔 거고 뭐 이런 얘기가 막 네. 드라마인데 나와요. 빌리 엘리엇랑 이제 셔기 베인 이런 건 석탄이 저무는 시대를 이제 그렸다면 요 이제 비르기트라는 거는 석유와 가스 시대가 서서히 이제 끝을 보는 시점에서 벌어지는 어떤 정치 네.
네,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맞습니다. 네. 참고로 영국 노동당은 신규 유전 개발 금지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신규 개발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